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풍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학렬이 높거나 손이인데도 나이는 오히려 적은 경우를 많이 보고 있죠. 이러한 경우 예우와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렬이나 서열과 나이가 반대일 경우 호칭과 그 예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학렬은 높은데 조카가 오히려 나이가 많거나 동서간에도 서열은 내가 형님인데도 오히려 나이는 손아래 동서보다 더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기도 그렇고 또 손이인데 존댓말을 쓰기도 그렇고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예로부터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는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호칭이란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언어 예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때로는 잘못 부른 호칭 하나로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답니다. 학연이나 지연은 나이로만 계산하기에 선배와 동료 또는 후배 등으로 호칭이 정해져 있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혈연 관계에서는 나이 외의 세계를 구분 지우는 학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호칭을 써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 가끔은 종친회나 문중의 모임 또는 선조들의 시제 등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학렬과 나이가 다른 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우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족치는 백대 지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성동본은 백대가 가까운 혈족이라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도 서로를 반기며 첫 만남에도 학렬과 생년을 묻고 팔을 물어서 자연스럽게 아재, 형님, 대부님, 족장님 등으로 호칭하게 됩니다. 타향에서 만난 족친 간의 대화는 정이 넘치고 관대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금방 친밀감을 느끼게 하죠. 이는 일족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고 따뜻한 혈정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학렬이란 혈친 간의 세계의 서열과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문중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자식도 성장하여 부록을 넘기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칭하여 불러주는데요. 존칭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이지 결코 자신을 굽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존중해주고 형으로서 아우를 존중해주며 친구로서 친구를 존중해주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록을 넘긴 어른이 되었음에도 가까운 친구라 하여 이 자식 저 자식 상말을 쓰며 그러한 막말을 마치 친밀감의 척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를 가끔 보죠. 이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가늠할 수 있고요. 교양을 갖춘 인격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는 하늘이 주신 것이고 학렬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난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형님과 아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존칭으로 인한 다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렬은 나이의 선후와 선대의 선후가 서로 충돌하고요. 발생하는 양자 간의 예우에 대한 문제로서 일부 사람들은 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간혹 다툼이 일기도 합니다. 학렬이란 혈친 간의 세계의 서열과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문중의 율법이지 학렬의 높낮이로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을 차별화하는 제도는 아니죠. 따라서 학렬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양 행세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다 하여 일족 간 학렬을 무시하고 불손하게 처신하는 행위들은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친족 집단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적 계보인 학렬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여 일족과의 교류함에 올바른 언어 예절과 예법을 지키는 것도 종족의 일원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기 수양의 한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학렬과 연령과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유복 친족과 면복 친족으로 구분하여 다뤄져야 하죠. 즉 집안의 상을 당하면 함께 상복을 입는 고조부가 동일한 8촌 이내의 친족인 유복 친족에서는 학렬이 나이를 우선합니다. 이 경우 나이가 학렬을 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위학렬에게는 하대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면복 친족인 9촌 이후의 일족에서는 나이가 학렬을 우선하죠. 10년이 1학렬을 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간지인 12년 이상 차이가 나면 위학렬에 대해서는 하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또한 연고항존이라고 하여 아무리 학렬이 높아도 나보다 연장자에 대해서는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칭 중에 유복친족에서는 각각의 고유 호칭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게 없죠. 예를 들면 당숙, 재종당숙, 백부, 숙부, 삼촌, 고모 등등 이러한 고유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별칭이 없는 구촌 이후의 면복친족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학렬별 호칭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여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학렬이 나보다 위인 경우를 한번 봅니다. 한 학렬차 위이면 나이 불문하고 족숙, 아재, 아짐, 고모 등으로 호칭하고요. 연령차가 한간지인 12년 이상 차이가 나면 족숙님, 족장님 등으로 존대하기도 합니다. 두 학렬차 이상이면 대부님, 대모님, 할머니 등으로 호칭하여 존대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나이가 12년 이상 어리면 족대부로 호칭하죠. 예를 들어 누구누구 족대부 오셨는가 하는 식으로 하대해도 됩니다. 학렬이 나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한 학렬 차이에서 동갑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뭐뭐 조카, 뭐뭐 족질, 뭐뭐 댁으로 호칭하고요. 두 학렬 차 이상 아래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족장 또는 족장님으로 통칭해도 됩니다. 학렬 호칭에 미숙한 후손들에게 바른 호칭 사용을 일깨워주는 책임 역시 종친회나 앞세대를 사용하는 어른들의 몫이라 할 수 있죠. 불과 한 세대 전만 하여도 우리 선조들은 학렬을 구분하기 위하여 새로 태어난 후손에게 대부분 우리 고유의 학렬 돌림자를 붙여 이름을 지었죠.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름만 보아도 비교적 학렬을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문종을 막론하고 자기 아이에게 돌림자를 정확히 알고 장명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기에 앞으로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이름으로 학렬을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종중이나 문중 앞에서는 일일이 학렬이나 성함을 짧은 순간에 외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학렬의 거하를 떠나 족장님으로 호칭한다면 결례의 구속에서 무난히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족장님이라는 표현은 학렬에 관계없이 나보다 나이 많은 일족 어른들을 존대하는 호칭이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학렬 간의 호칭은 문중별로 제례 문화가 상이하듯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사투리와 애칭으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생긴 서열도 문제인데요. 남자의 경우 동서나 처남 등에 있어 자기보다 손이면서 나이가 작거나 손아래이면서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건 결혼할 때 애시당초 이런 점을 알고 결혼을 했으므로 감수해야고는 한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호칭이 애매모호하고 불편하여 생략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가 존대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손이는 나이 많은 손아래를 배려해주고 손아래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서열상 위인 사람을 배려해줘야 하니까요. 오늘은 내가 학렬이 높거나 손이인데도 나이는 오히려 적은 경우나 반대인 경우 올바른 호칭법과 예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로가 존중해주는 배려가 가장 좋은 예법임을 알 수가 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